자, 시작하겠습니다. 심재현 보고 있나? 심재현. 또 재현이 다쳐가지고 또 이렇게 다친 게 아니고 수술인가요? 뭐 수술 받을 게 있다 그러던데. 예. 또 엄살 부리지 심재현. 심재현 엄살 그만 부려.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암석의 조직과 분류할 텐데요. 암석은 크게 여러분 지구학 1에서 배웠죠. 뭐뭐뭐 배웠죠. 1단원에서 일단은 전반부에서 화성암 그리고 후반부에서 퇴적암 배웠고 사실 하나 더 있지. 변성암. 변성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원에서 변성암은 딱 뭐만 알면 된다 했죠. 두 가지. 그렇지. 대표적인 예시로 편마암이 있고 두 번째. 언제 변성이 될 수 있다 했죠? 성질이 변한 거잖아요. 열, 그치? 열과 압력. 열과 압력이 주어질 때 변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암석의 세 가지 종류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인데 오늘은 그 화성암과 퇴적암과 변성암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는 시간인데 사실 지구과학 1과 똑같습니다. 조금 더 뭔가 발전된 부분도 있는데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화성암. 여러분 뭐 화성암 공부하셨잖아요? 파란색이니까 지원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어떤 친구가 관입만 하고 분출을 못하면 무슨 암이 되죠? 심성암. 그럼 얘는 결정들이 막 떡지니까 조립질. 만약에 화산 분출 뻑해. 그러면 급격하게 식어. 그러니까 세립질. 근데 사실 여러분 자연이라는 게 언제나 관입하거나 분출하거나만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진법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거 보이십니까? 빨간색으로 쓴 거. 반심성암. 그러니까 심성암과 화산암 그 어딘가 사이에 있는 암석도 있겠지. 그죠? 걔를 반쪽짜리 심성암, 반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보이는 조직 이름을 반상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긴 말하지 말고 봅시다. 자, 이렇게 평광현미경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그림이 뭘까요? 세립질, 조립질. 이거죠, 이거. 축척. 여러분 항상 축척 보는 습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수 안 해요. 축척 단위, X축, Y축에 뭐 올라갔나 항상 잘 보셔야 되죠. 자, 조립질 입자가 굉장히 크다. 실제로 보니까 1mm보다 어떻죠? 상당히 좀 크죠. 네, 여러분 1mm면 눈에 보여요? 에이, 뭔 소리야, 보이지. 자,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작은 거 한 칸이 1cm, 1mm잖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1mm 조립질까지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가장 대표적인 조립질 암석이 뭡니까? 반려암, 섬로암, 화강암에서 화강암. 여러분 화강암 떠올려 보면 하얀색 배경에 막 검은색 박혀 있고 입자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립질은 여러분이 육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광물의 사이즈가 보이면 조립질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에 비해서 세립질 보실까요? 세립질? 이게 1mm인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세립질의 가장 대표적인 광물이 돌이 뭐죠? 현무암, 안사람, 유문암. 여러분 현무암 알잖아요? 현무암 떠올려 보면 현무암의 어떤 입자가 특징적인 게 보이나요? 딱히 육안으로 안 보이죠. 세립질이 이렇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반심성암에서는 조립질 덩어리, 그죠? 에다가 배경에는 또 세립질 배경이 있지.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걸 우리가 반심성암의 반상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지투하실 분들은 좀 더 엄밀하게 용어를 아셔야 되는데 이 조립질 조직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 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변에는 석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필기노트에 다 써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질문은 분명히 면접이나 이런 데에서 아니면 좀 심화적인 탐구로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기냐? 이런 게 가능하냐? 당연히 가능하죠. 예를 들면 입자의 크기는 언제 커지죠? 마그마가 천천히 식으면서 애들이 떡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큰 입자가 예를 들면은 저 깊은 곳에서 이렇게 떡져가지고 막 커지고 있었어. 근데 추가적으로 분출하는 마그마가 걔를 그 입자를 끌고 나와서 지표에서 식어버리면 이미 만들어진 애는 끌려 나오고 주변에는 그냥 빠르게 식어서 조립질과 세립질 혹은 유리질이 배경에 둘러싼 모습이 될 수 있겠죠, 충분히. 그래서 이런 게 반상 조직이고 단면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냥 분출하지 못하고 관입한 채로 있는 친구를 뭐라 그런다? 관입암, 심성암이라고 얘기하고 무슨 조직? 입자가 큰 조립질 조직. 만약에 분출을 막 해서 나온 이 친구는 굉장히 빠르게 식겠죠. 얘는 화산암, 분출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무슨 조직? 세립질 조직.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인다. 근데 반심성암은 그 사이 어딘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데 있어서 이렇게 조립질과 세립질, 유리질이 같이 존재하고요. 얘를 조금 엄밀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반정, 주변을 석기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성암의 조직 끝났고요. 화성암의 종류.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이거 G2스틱인데 사실 지원이랑 똑같죠? 자, 지원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을 대답 못하면 여러분은 지원 공부가 전혀 안 된 거죠. 자,
SiO2 함량이 오른쪽으로 가면 많아진다고 했을 때 경계 외워야 될까요? 안 외워야 될까요? 외우는 게 신변에 좋다. 얼마? 5, 2, 6, 3. 그래서 어떻게 나뉜다? 염중산, 염산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염중산으로 가는데 한번 해볼게요. SiO2 함량 이쪽으로 가면 산성함 쪽으로 가면 SiO2 함량이 산성함으로 가면 많아지죠. 그러면은 점성은 여기로 가면 커지고 유동성은 절로 가면 커지고 유색 광물은 어디에 많나요? 왼쪽에 많고요. 무색 광물은 어디에 많죠? 오른쪽에. 유색 광물은 색깔이 막 휘황찬란한 건가요? 아니 어두운 거. 그래서 색깔은 어디가 어둡죠? 저쪽이 어둡죠. 유색 광물이라는 광물을 원소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많이 있는 게 이런 철질이 많다 그랬죠. 이거 뭐 그 7반의 기환이가 메가 커피라고 외우라는데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 커피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마그네슘이나 철 같은 금속류가 좀 많죠. 이에 비해서 쪽으로 가면 나트륨, 칼륨 같은 거랑 규소. 그래서 철질이 많으니까 밀도는 어디가 크다? 염기성함 쪽이 크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대답이 안 되면 심플하게 지원이 안 된 거다. 정출 온도는 어디가 높죠? 왼쪽이 높고 이렇게 식으면서 나중에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정출 온도가 여기가 높다라는 건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 개념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출 순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먼저, 얘가 나중, 얘가 제일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그마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식잖아 무조건. 근데 정출 온도가 높다라는 건 먼저예요, 나중이에요?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정출 온도가 높다라는 건 정출 순서도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런 게 개념 공부를 여러분이 제대로 했느냐를 짚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 동일한 마그마 성질이 만약에 분출하면은 무슨 함? 화산을 만드니까 화산암, 세립질 조직. 만약에 분출 못하고 그냥 처박혀 있으면 관인만한 심성암, 조립질 조직. 그래서 이름 어떻게 된다? 현, 안, 유, 안, 섬, 화. 아직도 안 외웠으면 여러분은 정말 허수 그 자체. 됐죠? 바로 퇴저감 넘어갑니다. 여러분 퇴저감 지원 수준에서 뭐 배웠죠? 쇠설, 유기, 화학 배우셨잖아요? 그 세 개를 나누는 그 분류 기준이 뭡니까? 기원 훌륭합니다. 퇴적물의 기원에 따른 분류. 이게 뭔 얘기냐면 만약에 퇴저감이 막 깨져서 뭉쳐진 거면 뭐예요? 쇠설성. 만약에 화학적인 침전 과정을 거쳤어. 화학적. 만약에 생물체가 죽어서 만들어졌어. 유기. 한마디로 그 만들어지는 퇴적물이 퇴적암의 재료인 퇴적물이 어떻게 왔느냐? 깨져서 왔냐? 화학식으로 왔냐? 생물체에서 왔냐? 그 기원이 지금 셋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기원이라는 키워드를 많이들 놓치시던데 이거 기원에 따른 분류를 크게 세 가지로 하고요. 쇠설성 내에서는 또 어떻게 분리하죠? 기준이 뭐죠? 쇠설성 내에선? 화산이랑 입자 크기. 그냥 심플하게 제일 러프하게 분류하면은 입자 크기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감과 사암이 있습니다. 둘이 지금 여러분이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죠? 동일한 배율이라는 거. 그죠? 여감은 뭐가 주된 재료죠? 자갈역자. 그리고 사암은 모래사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감과 사암, 즉 자갈과 모래의 기준은 대충 몇 미리? 2mm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계시는 게 좋다. 그죠? 이거 사실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여감 같은 경우는 막 덩어리가 큰 게 막 박혀 있는데 이에 비해서 사암은 1mm보다 작은 모래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그 여감은 자갈역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갈이 100%겠다. 그죠? 에이, 왜? 자갈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공간들이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공극. 그 공극에 모래가 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올해 수특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특 있는 분들은 잠깐 펼쳐보시고 어디에 있냐면 49쪽에 4번 이 문제 풀어보셨을 텐데 풀어보셨어야 되죠. 지금 모의고사가 코앞인데. 자, A는 무슨 함석일까요? 여감. 자갈이 대부분이니까. B는요? 이 진흙이 제일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암일 수도 있고 셰일일 수도 있고 뭐 그거 디테일한 정보는 모릅니다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감의 대부분이 뭐죠? 자갈. 하지만 뭐 있어요? 모래 사자, 진흙 니자 다 있지. 그죠? B 같은 경우는 진흙이 제일 많잖아요. 근데 모래 있잖아. 그럼 공부 제대로 안 한 분은 어머 모래 있네. 사암 돼 안 돼?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여감이라 했을 때 자갈만 있는 거 아니고 사암이라 했을 때 모래만 있는 거 아니고 이암이라 했을 때 진흙만 있는 거 아니다. 괜찮죠? 뭐 다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원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큰일 났습니다. 자, 화학적 퇴적암의 키워드는 뭡니까? 에이, 침전이 키워드죠. 그리고 마지막 유기적 퇴적암의 키워드는 생물체. 그래서 지금 요 석회암 안에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생물체의 유해가 들어있는 어떤 현미경의 모습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적암의 조직 끝났고 그 다음에 퇴적암의 분류는 방금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세설, 유기, 화학 알아서 지원 복습하세요. 지원 수업을 다시 할 수는 없으니까 잘 모르겠으면 영상 보세요. 마지막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좀 봐야죠. 왜냐면 변성암은 지원 수준에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 지원에서는 변성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성암의 대표적인 예시는 현마암. 두 번째 변성은 언제 된다? 열이나 압력이 작용할 때. 자, G2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갑니다. 딱 이 슬라이드랑 이 슬라이드 두 개만 하면 끝나요. 변성이라는 건 뭐랑 뭐가 작용할 때? 열과 압력. 그러면 사실은 케이스가 세 가지죠. 열과 압력이 다 작용할 수도 있고 열만 작용할 수도 있고 압력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열 압력 작용, 열만 작용만 배웁니다. 압력만 작용하는 케이스는 안 배워요. 그래서 열과 압력이 다 작용하는 케이스가 광역 변성암, 열만 작용하는 게 접촉 변성암입니다. 그러면 둘이 뭐가 다르냐? 뭐가 달라요? 하나는 열만이고 하나는 열 압력 다니까 압력이 차이점이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떤 입자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빡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입자들이 짜부 되겠죠.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이렇게 압력을 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길어질 거 아니에요. 그치? 그게 뭐냐면 바로 염리입니다. 염리.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요거 보여요? 요거? 요 선? 요 선? 이게 제일 잘 보인다. 그럼 이 그림만 놓고 봐도 힘이 어떻게 주어진 거죠? 이렇게 좌우에서 이렇게 눌렀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압력의 방향을 유추하게 해주는 게 염리인데 혹시 엽자가 무슨 엽자인지 나는 조금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다. 아, 여기 생지도 좀 있는데. 엽기 떡볶이 뒤질래? 엽록체 정답. 오, 엽록체, 엽록소. 낙엽의 엽자. 이 엽자가 낙엽, 왜 그러냐면 낙엽에 뭐가 있죠? 막 잎맥이 있잖아요. 그 잎맥 모양처럼 그 돌에 맥이 막 있는 거를 따서 실제로 영어로도 염리를 영어로 폴리에이션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원이 그 나뭇잎의 어원이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친구는 나뭇잎 엽자를 쓴다. 그래서 광역 변성암과 접촉 변성암은 뭐가 하나가 유일한 차이다? 압력의 유무다. 광역 변성암은 단순히 마그마가 따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막 눌러주기까지 해야 돼. 그래서 더 넓은 범위를 변성시키기 때문에 광역 변성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막 광역 어그로 광역 시치기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열과 압력 다 작용하면은 넓은 범위에 막 염리를 막 만들면서 이렇게 변성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접촉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열만 작용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해서 봤을 대부분의 그림은 다 접촉 변성암일 겁니다.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퇴적암 무기 세트, 관포 세트로 갑시다. 여기서 관입을 빡 하면은 A와 C가 있었는데 B가 빡 관입하면서 여기 변성시켰죠. 요 변성은 그러니까 싹 다 접촉 변성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마그마가 뜨거운데 그냥 옆에다가 달라붙어가지고 주변 지역만 변성시킨 이런 건 다 접촉 변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G2 하시니까 지원할 땐 좀 더 많은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접촉 변성대가 이렇게 보이고 사실 제가 전공을 공부했는데 아직도 혼필스 조직과 입상 변정질 조직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나와 있으니까 소개는 할게요. 어떤 게 마그마가 빡 들어가면서 주변을 뜨겁게 하면 애가 살짝쿵 녹았다가 다시 식겠죠. 이해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데 애가 살짝쿵 녹아가지고 엄청 치밀하고 단단해지면은 이렇게 홈펠스 조직이라는 게 나온다. 그러려니. 그리고 언제는 이렇게 되냐면 여기 어떤 친구가 있고 내가 있는데 여기 마그마가 싹 가가지고 나도 녹고 얘도 녹았어. 그럼 원래 따로였는데 둘이 녹아가지고 엉겨붙으면은 둘이 하나였던 것처럼 입자가 커 보일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그냥 입상 변정질 조직, 눈에 띌 정도로 광물의 입자가 좀 더 커진 그런 그거를 구조를 입상 변정질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읽고 넘기세요. 중요한 거는 광역 변성함은 뭐랑 뭐가 작용한 거다? 열과 압력. 접촉은 뭐만? 열만. 이 정도. 자, 포인트는 요거 외워야 됩니다. G2 하실 분들은 요거 외워야 되고 G1 하시는 분들도 약간 상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좀 한번 해봅시다. 다시 복습. 접촉 변성은 뭐만 작용? 열만 작용. 광역 변성은 뭐랑 뭐? 열과 압력 둘 다. 마지막 슬라이드니까 좀만 힘내봐요. 자, 원암, 원래 돌, 변성암. 이 원래 돌이 변성되면 이렇게 돼요라는 뜻이에요. 갈게. 나 셰일 들어갔다 손. 야, 셰일 안 들어갔으면 큰일 나지. 나 3 들어갔다 손.
아, 그지, 그지. 하이. 자, 셰일과 사함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퇴저감 중에 세설성 퇴저감이죠, 그죠? 나 석회암 들어봤다. 하이. 자, 석회암은 뭐에 해당하죠? 그치, 유기랑 화학이 다 되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 그죠? 근데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가 접촉 변성이니까 뭘 받는 거죠? 열만 받았을 때 셰일을 열만 주면 어떻게 되냐면 홈펠스라는 게 되는데 나 들어봤다. 홈펠스는 거의 들어본 적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셰일이라는 거 홈펠스가 된다. 자, 사암이라는 거가 열을 받으면 규암이 됩니다. 규암 나 들어봤다. 규암은 아마 마인크래프트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이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샌드 그 모래 블럭 캐잖아요. 걔를 캐고 그 화로에다가 때려 넣으면 애가 단단해지는데 걔가 규암일걸요. 아, 유리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실리카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유리가 됩니다. 규암에서 더 땡기면 아마 석영만 남고 그러니까 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석회암 영어로 거기도 나오잖아. 석회암 마인크래프트에 나오지 않나요? 라임스톤. 그래서 석회암을 만약에 때우면 뭐가 되냐? 대리암. 그러니까 대리석은 맞는 표현, 틀린 표현? 대리석은 사실 틀린 표현이다. 왜냐하면은 석은 언제 쓴다 그랬죠? 광물에 석을 쓰고 암석에 암을 쓴다 그랬잖아요. 근데 광물과 암석은 뭐가 다르죠? 그 광물이 재료고 암석이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암은 돌 이름이기 때문에 대리암이라 써야 되지 대리석으로 쓰면은 틀린 표현이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외우는 팁 알려드릴게. 얘만 기억하면 돼. 셰일, 혼펠스 영어는 영어로, 사암, 규암 두 글자는 두 글자로, 석회암, 대리암 세 글자는 세 글자로 갑니다. 됐죠? 자, 그리고 광역변성 마지막입니다. 광역변성은 뭐랑 뭐? 열과 압력. 자, 아까 똑같은 셰일인데 이번엔 압력까지 주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단계별로 처음 단계는 전파암, 두 번째는 천매암, 그 다음에 편암, 그리고 편마암.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편마암이 바로 이 셰일의 최종 광역 변성 단계에 있는 친구다. 사암은 뭐 광역 변성 받아 똑같이 규암, 석회암은 똑같이 대리암, 그리고 화강암은 화강, 편암, 그 다음에 편마암 이렇게 간다. 지투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은 말씀드리는 게 이 순서 빨간색에 있는 거 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점천, 편마 다 외워주셔야 되고 전파암과 천매암은 우리가 전전 시간에 배웠던 쪼개짐이 등장을 하고요. 이거 두 개는. 그리고 편암과 편마암은 광역 변성이니까 뭐도 작용한다? 열뿐만 아니라 압력.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염리가 있겠죠. 그래서 편암과 편마암에서는 둘 다 염리가 나오는데 편암에서 나오는 염리를 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편마암에서 나오는 염리를 편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편마암이 그래서 뭔데? 라고 얘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오늘 무조건 편마암 봤을 겁니다. 어디서 봤게? 어디서 봤게? 여러분 무조건 편마암 봤을 텐데 어디서 봤게? 아파트 정원석 이거 거의 다 이런 거 다 편마암입니다. 이런 거 싹 다 편마암입니다. 그러니까 딱 지나가다가 이런 거 딱 있잖아. 학원 끝나고 뭐 야자 끝나고 집 가다가 편마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친구 뭐라고? 이 거의 다 웬만해서는 편마암입니다. 셰일 이 열과 압력을 줘서 많은 변성을 받으면 편마암이 있고, 여러분 아파트에 있는 돌 생각하면은 거기에 막 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얼룩무늬. 이게 뭐인 거예요? 염리. 그 중에서도 이제 편마암이니까 까먹었어. 편마. 이걸 편마라고 한다. 근데 이 돌이 그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웬만해서는 아파트에 있는 정원석은 거의 다 편마암이라고 전 알고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빠이빠이. 산모 잘 보시고요. 심지어 빨리 나와라.